자, 올림포스 평가 문항집 도함수의 활용 1번에서 조금 같이 봐야 될 문제 위주로 설명을 좀 할 텐데, 본인이 꼭 맞춘 문제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 문제는 그 주 포인트가 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좀 잘 보고, 혹시나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실제로 만약에 시험에서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포인트를 변형했는지를 좀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시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어떤 몇 번 문제를 좀 보고 싶냐면, 사실 이건 여러 번 했던 문제긴 한데 8번 8번 스타일의 문제를 좀 같이 볼게요. 그렇죠? 자, 8번을 보면 y는 2x-3 위의 점 p라고 돼 있지 지금, 그지? 그럼 만약에 별일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문자를 개수를 줄여주는 게 좋으니까 이 점 p는 a, 2a 빼기 3이라고 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이 곡선의 그은 두 접선이야. 그럼 항상 접선은 우리가 접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 접점을 t, 2분의 1 t 제곱으로 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요거 미분하면 t니까, 자, 기울기가 t지, t. 기울기가 t에, 자, x 마이너스, 자, t에, 그 다음에, 자, 2분의 1 t의 제곱. 그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접선이 a, 2a-3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당연히 a, 2a-3을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2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그럼 접선은 최대 몇 개? 두 개. 왜냐면 a, 2a-3을 집어넣은 이 시점에서 얘가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면 t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최대.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 넘기니까, 자, 2분의 1 t의 제곱. 자, 그럼 얘 at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t.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2a 빼기 3 이퀄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 자, 이 한 번 더 곱해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t 값이 지금 현재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t 값이 t1하고 t2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정이 되면 말 그대로 접선이 결정이 돼요. 그죠? t1이 나오면 접선, 첫 번째 접선, t2가 나오면 두 번째 접선. 그런데 지금 문제 보면 기울기, 왜냐면 직각이 된다 그랬죠, 지금. 그쵸? 이루는 각이 직각.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울기가 뭐였냐면 t였단 말이야. t. 이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그죠? 그래서 직각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t1하고 t2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지? 자, 그럼 두근의 곱은 현재 지금 여기 4a-6이었으니까, 자, 4a-6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계산해주면 a는 얼마가 나오죠? a는 얘 넘어가니까, 자, 4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이제 a가 4분의 5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점피의 x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니까 정답은 4분의 5가 되겠지? 자, 만약에 여기가 t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t가 만약에 여기서 미분을 했는데 얘가 뭐 기울기가 2t 플러스 1이 됐어. 2t 플러스 1?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자, 접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등장할 때, 그곳의 기울기는 x좌표의 두 배에다가 1 더한 것이 기울기야. 그러면 두 개가 직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와, 그죠? 두 번째 접선의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전개해서, 그죠? 곱은 4a-6이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플러스 2a니까 집어넣고 정리해서 a 값 또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좀 볼 거냐면, 자, 21번을 좀 같이 보자. 21번. 자, 21번. 1부터 n하고 m은 이제 m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10, 하여튼 n하고 m이 11과 10 사이에 있는 어떤 수다. 자연수. 그런데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럴 때 극대값을 갖도록, 근데 1에서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1에서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순서상 n, m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하수는 어떻게 푸냐, 이 문제를 말 그대로 대입을 해서 푸는 거지. 뭐 n하고 m이 1, 10 사이니까 뭐 1, 1부터 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그럼 이제 도함수를 그리겠지. 요렇게 해서 0, 1, 2. 뭐 저 3차 함수야. 간단하니까. 자, 도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1에서 극대인지 확인하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 맞아. 되는구나. 1하고 1. 그치? 그럼 얘를 이제 2로 바꿔보는 거죠. 2로 이렇게 샥 바꿔보고, 그럼 2로 바꾸면 2에서 중근이니까 여기는 비슷하되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제? 근데 이런 말이 안 되죠. 다시 이 그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냐면, 자, 2에서 중근이고요. 1에서 통과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근데 1에서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극대가 아니고 극소야. 그럼 얘가 중요한가? 또 얘를 또 2로 바꿔보면 이렇게. 그럼 이제 두 개죠. 자, 2, 1, 0인데, 자, 2에서 튕기고요. 1에서 튕기고 0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튕기면 그 값이 아니지. 그래서 안 된다고요. 뭐 물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일단 짝수는 안 되겠구나. 튕기면 안 되니까 짝수는 안 되는구나. 근데 방금 아까 봤듯이 얘가 1일 때 얘가 1인 건 됐지만 얘가 2인 건 또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그래서 자, 뭐 이렇게 이제 풀어서 규칙성을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1에서 극대값을 가진대요. 1에서 극대값. 자, 극대값은 뭐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점.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렇다면 도함수가 반드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 이렇게. 맞아? 그럼 이렇게 통과하는 거니까 n은 반드시 무슨 수야? n은 홀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그죠? 홀수. 짝수면 튕기니까 홀수가 돼야 통과하겠지. 자, 홀수가 일단 돼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0에서는 얘가 그냥 통과하는 거니까 그냥 내려가면 끝나. 자, 중요한 건 이쪽인데, 자, 보세요.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도함수도 어디로 가죠? 다시,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도함수도 무한대로 가요. 즉, 일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얘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어쨌든 2를 찍고 가서 무한대로 올라가려면, 자, 이게 이렇게 튕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림은. 그러려면 얘가 반드시 이런 상태로 이렇게 통과를 해줘야 된다. 역시 2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야, 통과. 얘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m도 무슨 수가 돼야 된다, 반드시? 홀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 다시 1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1은 반드시 이렇게 지나야 돼.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나머지 맞춰줘야 될 조건이 뭐냐면, 이쪽은 맞출 조건이 없죠.
0에서 그냥 통과하면 끝이야. 근데 이쪽은 맞춰야 돼. 왜? x가 무한대로 가면 도함수도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를 짝수로 통과하는 건 그림이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잘못 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대로 맞는 그림이 되면서 이렇게 통과하려면 얘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끝났네요. 자, n하고 m이 있을 때 n이 만약에 1이면 m은 그거보다 이상이면 되니까 1부터 3, 5, 7, 9. 자, 얘가 3이면 자, 3, 5, 7, 9. 얘가 5면 5, 7, 9. 자, 7이면 7, 9. 자, 9면 9.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이 순서상의 개수는 5개, 4개, 3개, 2개, 1개, 총 15개가 되겠지. 15개. 됐어?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 상태에서 바꿔볼까? 그럼 반대로 이번에 우리한테 이걸 뭐라고 하면 극소값을 갖도록 한번 해봐라. 그럼 순서쌍이 몇 개겠니? 해볼까요? 자, 극소값은 1에서 어떻게 통과해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통과해야 돼. 이렇게. 그죠? 사실 정확하게 그리면 자, 이렇게 스치듯이 통과해야겠죠. 이렇게. 응? 중간에 잠깐 멈추고 통과해야겠지.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n은 홀수야. n이 홀수인 건 변함없다. 자, 다만 여기에서 이제 2를 찍고 사실 요점을 찍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여기를 통과하면 안 되고요. 찍고 가야 되지. 튕기고. 그래서 여기서 m은 뭐가 돼야 돼? m은 짝수가 돼야 해요. 이런 얘기죠. 0은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러면 되는 거지. 됐어? 얼마든지 시험에서 이런 여기 있는 것들을 더 늘리든지 개수를 더 늘리고 그쵸?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돼야 이걸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여서 두 가지. 첫 번째, 여기에서 극대를 가져야 될 상황. 아까는 극대였죠. 자, 극소라면 여기서 극소를 가져야 될 상황과 두 번째, 어찌됐건 도함수의 최고차 한계수가 플러스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도함수도 무한대로 가야 된다. 요거. 그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홀수와 짝수를 잘 잡아주면 되겠다. 됐죠? 자, 21번은 이제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다음, 자, 그 외에는 사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바로 고난이도 32번 가자. 자, 고난이도. 자, 고난이도 32번 문제는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문제인데, 평균값의 정리. 자, 이 문제를 이제 개념을 살짝 자, 뭐 평균값의 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자, 자, 왜 그러니? 자, 그냥 갈게. 다시 안 찍고 그냥 갑시다. 요 정도야 뭐. 일단 평균 값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그죠? 근데 이 C는 당연히 이 구간 내에 있다. 그래서 자, 이 A와 B 사이에 있다. 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자, 얘가 이제 A, 너가 B.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놈이 반드시 그 구간 내에 최소한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무튼 있다. 자, 한 번만 더 이제 그거를 좀 뭐 바꿔 의역하자면 이런 거지.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 그거를 미분계수로 바꿔서도 구할 수 있고요. 미분계수를 구할 때 평균 변화율로 바꿔서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되고, 평균 변화율과 이 미분계수가 같은 거니까, 항상 같은 게 존재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어떠한 평균 변화율을 잡으면 그거랑 똑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평균 변화율을 들이대도 미분계수를 잡아서 매칭시킬 수 있고, 미분계수를 들이대도 평균 변화율을 찾아가지고 같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문제야 지금 이게. 자, 해서 일단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닫힌 구간 제로에서 2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다. 3차 함수가. 그런데 그 구간에서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수 A, B, 이거는 A하고 B를 0하고 이 끝값을 딱 잡은 게 아니고 그 0하고 2 사이에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임의의 두 수, 아무 두 수를 잡아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막 만든대. 막. 그럼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겠지. 양 끝값을 잡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있는 두 값, 뭐 하나는 끝값, 뭐 그냥 막 잡아서 그냥 그 기울기를 잡을 거야. 그럴 때 그 평균 변화율들의 값을 M이라고 하자. 그 M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지금. P부터 Q 사이. 그죠? 그게 P부터 Q까지 나온대. P부터 Q 전까지. 어쨌든. 자, 그랬을 때 그 범위의 끝값을 구해주는 거야. 아니, 0하고 2 사이에 그냥 값을 막 잡는다고요. 막 잡아. 한번 볼까? 자, 일단 미분해 놓고 저 그래프에서 한번 추적해 보자. 자, x제곱 그다음 미분하면 4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 값이 0하고 4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제로, 4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는 제로고요. 여기는 4가 돼. 이렇게 4. 그럼 뭐 사실 2는 요 중간 어딘가 있겠지. 그냥 대충 할게요. 중간에 2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 하여튼 요 그래프 가지고만 하는 거야. 이 그래프 가지고. 이 그래프에서 하여튼 임의의 두 개를 잡아서 평균 변화율을 만든대요. 뭐 물론 첫 번째 요것도 있겠지. 0하고 2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또는 0하고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연결해서 만든 평균 변화율. 또는 여기 중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이런 걸로 만든 평균 변화율. 굉장히 많아. 그지?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겠냐? 아니, 잡을 수 있는 점의 가지수가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대충 느낌으로는 잡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디와 어디 사이를 이 평균 변화율로 잡는다는 건 쉽지가 않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로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뭘로 돌려서 생각해 주는 게 좋다. 미분계수. 아까 말했잖아. 평균 변화율이 있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미분계수를 항상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놈의 값의 범위를 요걸로 돌려서 잡아주자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죠? 그런데 0하고 어쨌든 0하고 2 사이에서만 잡는 거야. 평균 변화율을.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서 잡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 봐봐. 좀 전에 아까 여기랑 이거 잡았던 거 있죠. 여기 중간에 있는 두 점 가지고 잡은 것의 미분계수는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있겠지. 자, 양 끝점을 잡은 것도 또 어디 이렇게 그거 보면 또 어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도 여기 있겠지. 항상. 그러니까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까? 자, 좀 오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0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2라고 할게. 2 제로. 그래서 자, 요 놈이랑 똑같은 미분계수는 여기 요렇게 있겠지. 그죠? 여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두 점을 가지고 만든 평균 변화율은
이쪽에 또 요렇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지? 자, 이번에는 요 끝점하고 어딘가 이렇게 한 점을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할까? 요렇게 이렇게. 아, 이거 잠깐 너무 똑같잖아. 요렇게 할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 요렇게 있겠지. 음. 즉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 사이에 있는 미분계수를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야. 항상 똑같은 게. 이해돼요? 어. 그러면 결국 이 중간에 있는 평균 변화율을 잡게 되면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미분계수랑 똑같은 놈이 존재하니까 결국 이 범위에서 요 놈의 도함수 미분계수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얘는 x-2의 제곱 그 다음 빼기 4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도함수가 이렇게 돼요. 얘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딘가 0이 있겠지. 그래서 자 0하고 2 사이에서 요 도함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제로를 집어넣어주면 얼마죠? 이게 0이에요. 0, 0. 자 여긴 0. 자 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 2 집어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4지. 결국 0하고 2 사이에서 0하고 2에서 이 도함수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됐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미분계수로 돌려서 값을 지금 추적했는데 그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나오니까 결국 이 평균 변화율도 마이너스 4에서 0까지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여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그죠? 방금 그랬잖아. 닫힌 구간 0부터 2니까 닫힌 구간이면 분명히 그 도함수의 값도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나와. 그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등호가 빠져 있지. 왜 그럴까? 자, 이 2에서의 미분계수. 요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응? 요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잘 봐. 우리가 2에서의 미분계수는 말이야. 2에서의 미분계수는 요렇게 이제 잡게 되면 요런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요 2랑 요 2에서의 미분계수와 똑같은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요거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얘는 항상 요거를 포함하는 평균 변화율이잖아. C를 포함하는 평균 변화율과 그 구간 내에 있는 미분계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요 2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은 평균 변화율은 2를 포함하는 구간으로 잡아야만 똑같은 걸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늘 똑같은 걸 찾아야 한다면.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간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2를 벗어나기 때문에 요 2에서의 미분계수 하고 똑같은 평균 변화율을 구간 내에서 잡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 구간 0,2에서 잡는 건. 그지? 그래서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랑 그 안에 있는 어떤 미분계수와 똑같은 평균 변화율을 잡는 건 이 구간을 이걸 포함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잡으면 잘 가능하다는 얘기야. 있단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빠져야 된다. 해서 여기 보면 등호가 빠진 거야. 이해돼?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좀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 별거 아닌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등호를 쓰면은 틀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조심합시다. 그리고 왜 끝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빠지는가? 끝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그거랑 똑같은 평균 변화율을 잡을 때 반드시 얘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으로 잡아야 되는데 얘를 포함하는 구간인데 얘를 포함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이 구간을 넘어가고요. 얘는 왼쪽에 있는 값이 구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명심을 합시다. 자, 다음 33번 갈게. 자, 33번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사한 문제도
과거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좀 쉽게 냈어.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진 않고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사실 고난이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잘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야 돼. 하나하나. 뭐 모든 수학 문제가 그렇지만 조건을 보고 왜 이게 그렇게 돼야 하는지,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 너네 스스로 꼭 따져야만 이 문제가 변형이 돼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대충 따라가서 그냥 답 쓰고 이러면 시험 때 가서는 변형이 되면 대처가 안 되니까 게다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해보자. 자, 함수가 있는데 자, 마음에는 안 들지만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3차 함수의 일부분, 0보다 큰 부분은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을 그리래요. 근데 전혀 못 그려. 그죠?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플러스인지도 마이너스인지도 몰라. 얘는 2차 함수인 건 알지만 지금 대칭축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제로, 제로에서 지금 나뉘어지는데 제로를 집어넣으면 얘도 y절편이 b, 너도 b야. 아, 해서 일단 연속은 되는구나. 자, 그림을 대충 추적해 보면 일단 0에서 b를 지난대요. 자, 좀 내릴까? 자, 0에서 일단 b라는 값을 지난대. 오른쪽은 2차 함수고 왼쪽은 3차 함수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봤더니 문제 보니까 극대값은 2b래. 2b. 2b. 그리고 b가 0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도 얘 극대가 되지. 그죠? 하여튼 걔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이면 극대니까 극대가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b는 0이 아니고요. 극대값이 2b인데 얘가 극대값이 되려면 얘가 2b가 돼야 되는데 b가 2b랑 같으면 b가 빵. 근데 b가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일단 극대는 아니야. 오케이. 너는 일단 극대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 극대가 나와야 돼. 그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극대가. 근데 얘부터 볼까? 2차 함수가 좀 더 쉽잖아? 얘 어떤 2차 함수야?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극대가 없지. 그지? 극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생각했었어도 돼.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2차 함수는 극대가 아래로 볼록은 극대가 없는데 그럼 극대가 없는데 그래도 대신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되면 요렇게 또 되면 극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선생님은 이거 먼저 했지만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극대가 될 수 있을까? 0에서도 근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극대는 반드시 이쪽에 나와야 되는구나. 파악을 해도 되죠. 일단 2차 함수는 극대가 없어요. 자, 얘는 극대가 나올 수 없다. 그럼 반드시 얘에서 극대가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러면 쟤를 한번 미분해 보자. 자, 얘를 요거를 그냥 gx라고 둘까? 자, 얘를 hx라고 둘게요. 자, g 프라임 3a x제곱 플러스 2ax 그다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을 봤더니 어차피 a가 0은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이거든. 3분의 1과 마이너스 1. 그죠?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a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g'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a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a가 플러스면 저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분의 1이야. 그치? 자, 그러면 극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극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요 지점에서 나와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돼. 그런데 지금 gx 자체는 음수 파트에서 그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나온다. 괜찮아요. 상황이.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자, 이때는 어디에서 극대가 나오냐면 x가 3분의 1에서 극대가 나와요. 근데 x가 3분의 1인 이쪽이거든. gx는 음수에서만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극대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는 얘기지 얘는. 그죠? 아, 그러면 결국 a도 부호는 뭐다? 플러스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극대값이 2b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아, g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야 돼? 2b가 돼야 된다. 그죠? 해서 저거 정리하면, 자, 정리하면 어떤 일이 뭐 정리 너네가 해. 정리하면 a 이퀄 b가 돼. a 이퀄 b.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이 b분의 a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이 돼. 자, 됐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왜 극대가 극대값, 그죠? 극대가 되기 위한 상황, 극대가 되기 위한 상황들을 꼼꼼하게 따져주는 거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줘야 돼. 하면서 제끼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지금 얘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착착착착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정말 심하면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차근차근 논리적인 흐름에 입각해서 추적을 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답은 하나가 나오도록 조건들은 다 세팅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꼭 다시 한번 여러 번 풀어서 그 논리를 정확하게 좀 알도록 해봅시다. 자, 34번 고난이도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하는 방법만 정리하고 끝낼게. 자, 저 3참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었으면 좋겠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자, 3참수가 실수. 3참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어떤 얘기지? 저 3참수의 모양은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자, 도함수의 근이 뭐가 돼야 돼? 도함수의 근이 중근 또는 허근, 그죠? 해서 자, 저 도함수 이퀄 제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같은 말 무슨 표현이야? 이런 같은 표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죠. 1대1 대응이다. 그치? 이런 얘기들 거의 영어 단어처럼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미분해서 중근 또는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원의 방정식. 그런 상태에서 자, 요놈의 최소값 최대값,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얘는 루트의 완전 제곱, 루트의 제곱 거리지. 거리. 얘는 거리야. 거리. 무슨 거리? A, B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주면 된다. 자, 하여튼 뭐 해봐.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해서 일단 다항함수의 미분법 1번, 도함수의 활용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